한국인이 있는 곳엔 어디에나 라면이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가 벌써 라면이 탄생한 지 60년이 되는 해가 되는 셈입니다. 와, 학생 때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먹으러 갔던 데가 분식집 라면이죠. 라면. 떡라면, 뭐 잡탕라면 그런 거 있었고 네. 제일 맛있게 라면을 먹었던 기억은 역시 군대 때 군대에서 네. 겨울에 네네.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어. 네네네. 그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부대로 들어와서 거기서 끓여 먹던 그 라면의 첫맛.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봉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 없이 먹지 않나요? 그렇죠. 봉지 안에다가. 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좋은 군대 나오셨나 봐요. 제대로 해서 한 입 딱. 정말 지금 우리 삶에 이 라면이 없는 건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죠. 이 라면이 처음에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네, 정말 라면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네. 50m 계속 갑니다. 네. 자, 1960년대 우리나라는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죠. 이때 삼땡식품의 전중윤 회장,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렸어요. 일본에서는 1958년에 인스턴트 라면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라면이야말로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 인스턴트 라면 기술을 쉽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요? 네, 전 회장은 정부를 설득해서 5만 달러를 지원받아요. 이 5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라면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촉한 일본의 라면 회사가 당연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많은 금액 내걸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일본 묘조식품, 이게 라면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기에 오쿠이 기요스미 사장을 만나요. 근데 이 오쿠미 사장이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전 회장의 뜻을 들은 오쿠이 사장은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 회장이 묘조식품 공장에 가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라면 생산 기술을 직접 습득해요. 그리고 생산 기계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스프 제조법. 이걸 회사 경영진의 반대로 귀국하는 날까지도 알아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스프가 생명인데 이게 정말 꼭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잘못하면 맨라면 먹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전 회장이 귀국한 날 아침에 오쿠이 사장이 단단히 봉한 편지 한 통을 주면서 귓속말로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절대로 뜯어보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편지에는 스프 제조법. 이 스프 제조법의 핵심 비밀을 기록한 오쿠이 사장의 자필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 묘조식품 관계자가 혹시나 공항까지 나와서 이 편지를 뺏어갈까 봐 한국 영공에 가서 뜯어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술을 도입한 삼땡식품이 마침내 오늘 이야기하는 1963년 9월 15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땡라면을 출시한 거죠. 이 포장지에는요 닭국물을 상징하는 닭을 그려놓고 몸통 부분은 투명하게 해서 일부러 그 안에 있는 꼬불꼬불한 면이 보이게 해놨어요. 당시 가격이 100g 10원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25원, 커피 한 잔 35원 할 때였으니까 한 끼 식사값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러네. 네. 지금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은 이게 이런 이 얼큰한 맛으로 얼큰하죠. 먹잖아요. 네.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얼큰한 맛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은 닭뼈 국물로 맛을 냈거든요. 그래서 싱겁고 국물도 뽀얀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빨간 국물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가서 태국을 갔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 나가면 다 라면 챙겨가잖아요. 그때 아마 대통령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삼땡라면을 밤마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니 약간 매운맛이 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품평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라면에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해서 국물 빛깔이 지금처럼 빨갛게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은 얼큰한 국물이죠. 네. 그리고 이 라면에 오늘에 있기까지 박정희 대통령 공이 딱 있었던 거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고픔을 달래주겠다 이거잖아요. 역할을 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싼 국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아마 60대, 70대 분들 기억하실 거요. 라면 삶을 때 국수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양을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쌀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혼분식을 장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면이 혼분식 장려 정책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책에서 각도 1라면 공장 세우기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라면은 시대와 화합하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뭐 라면이 없었으면 그 100만 자취생들 다 굶어 죽었을 거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요즘은 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면서 우리 입맛에 딱 맞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삼땡라면 이후에 정말 많은 라면이 또 출시가 됐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은 삼땡라면이었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농땡라면이죠. 우리나라 판매 부동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983년 농땡의 안땡탕면이라고 한 것이 알죠. 얘기가 네. 됩니다. 그리고 매운 시온라면은 1986년에 출시돼서 2020년까지 누적 매출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아이고. 자, 이 말고도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 이걸 역시 삼땡라면에서 1972년에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처음엔 판매가 부진했어요. 양이 적고 값이 좀 비쌌거든요. 그러다가 1982년 후발주자 농땡라면에 사발면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들어갑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 컵라면 이 증가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해요. 관중석에서 한국 관중들이 전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로 생중계가 된 겁니다. 저게 뭐지?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올림픽 이후 컵라면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면서 휴대 음식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됐네. 아까 안땡탕면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군대 얘기인데 그 미군들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해요. 네. 그럼 미군들은 A레이션, C레이션이라 가지고 깡통에다가 해서 막 먹어. 우리 그거 먹고 싶잖아. 네. 근데 미군들은 또 이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땡탕면 한 상자를 가져가면 얘네가 C레이션, A레이션을 이만큼씩 줬어요. 바꿔 먹었어요, 이거 바꿔 그러면? 먹었는데 미군들도 이걸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이게 세계인의 입맛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도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환하면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수출을 시작을 해요. 네. 1969년부터 해외 시장 문을 두둔 끝에 한국 라면 수출량이 2020년 라면의 종주국 일본을 넘어섰어요. 지금 라면은 세계인의 음식입니다. 1년에 1천억 개가 소비가 돼요. 이 1천억 개 소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100여 개국에 연간 1조 원어치의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극, 유럽 알프스 같은 이런 오지에 가도 한국 라면이 있어요.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한국 이 시온라면을 팔아요.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라면이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허기진배를 채웠던 정말 애틋한 음식이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글로벌 먹거리 K푸드로 전 세계에서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